안녕하세요. 파산관제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도 2017년 사건인데요.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. 64년생 여자입니다. 이건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분도 좀 억울하실 수는 있지만 한번 과연 파산 면책을 법원이나 관제인,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가 의문이 있어서 한번 공감하실 수도 있고, 아니면 또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2008년에 10년까지 부천시 임차 계속 금천구 주로 금천구에 살았어요. 보증금 500에 월 30, 500에 30, 8천에 월세 60, 무상거주고요. 100에 20. 2002년에서 2016년 사이에 부천 땡땡동에서 실내포차를 운영했습니다. 보신탕집도 하고요. 주로 이제 먹는 음식 장사로 이제 식당을 하신 겁니다.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문제된 게 뭐냐면요. 2016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년 한 5개월 동안 키즈카페를 합니다. 이때 키즈카페 열풍이 있었죠. 이 키즈카페만 하더라도 파산 면책 목록에서 수십 개, 몇 개가 나옵니다. 제 기억으로는. 근데 자영업을 한 겁니다, 이때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폐업하고서는 현재까지는 무직이고요. 지급 불능시기를 한번 보시죠. 2017년 5월입니다. 그러니까 퀴즈카페 거의 폐업할 무렵인데, 어린이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이 퀴즈카페죠. 한 남자. 이름도 잘 몰라요. 땡땡, 예를 들어서 철수다. 성명 불상입니다. 만나 중국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줬으나 카드화 대출로요. 중국으로 잠적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.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도망간 거예요. 잠적한 거죠. 결국 운영하던 어린이 카페마저 폐업 후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. 이런 케이스입니다.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원래 그 남편분하고는 2002년도, 그러니까 훨씬 한 10 몇 년 전에 이혼했죠.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족으로는 아버님 77년에 돌아가셨고요. 어머님 다 돌아가셨습니다. 아들이 있는데, 사실상 떨어져 살고, 이분은 이제 혼자 사는 분입니다. 채무가 얼마냐면 2억 6천입니다. 저 여기 보시면, 가명, 철수라는 사람에게 상해 피해 당했다고 주장. 철수라는 사람은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했습니다. 이게 다 카드죠. 얼마입니까? 한 8천, 1억 한 3, 4천 내죠. 그죠? 현대캐피탈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를 구입했어요. 물건 소재는 어딨냐? 했더니 없어졌다는 진술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한테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, 결국. 그래서 결국, 이런 게 이제 문제죠. 한번 보겠습니다. 환가재산은 없고요. 없음. 차까지 있어요. K7 2017년. 이것도 바로 구입하자마자 넘깁니다. 사용처 불명. 모른다는 얘기입니다. 왜? 남자가 다 주동해서 중국으로 도망간 예명 철수라고 하겠습니다. 이 사건에서 철수라는 사람이 다 저질러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. 이혼 아까 15년 전에 이혼했다 그랬죠. 자,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. 자료 제출 거부 및 불가능하다고 진술하다. 자료 제출이 이제 거부도 하지만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진술한다.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왜 그러냐면 채무자의 채무는 대부분 카드 채무로 2015년에서 16년경 2억 원가량이 발생했죠. 아까 정확하게 한 1억 한 3, 4천. 철수라고 할게요. 김철수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, 김철수는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만 반복하고 있으므로 실제 김철수에게 피해를 입었는지 불분명하고, 가사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등 사법적인 구제 절차조차 밟지 않고 있음. 현대캐피탈 채무도 김철수가 물건을 구입하여, 이거 K7이에요. 자기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.
2017년 5월 24일 구입하여 2017년 6월 7일. 몇 주입니까 이게? 2주죠, 2주. 2주 만에 누구누구에게 이전한 K7 차량에 대한 구입 내역과 이전 경위에 대한 대서도 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. 그냥 이 김철수라는 사람이 빼서 아들한테 넘겼다. 2010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키즈카페에 대해서도 사업 운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. 뭐 하다못해 장부라든가 뭐 월 매출액이 얼마고 지출 직원 급여는 얼마고, 이것도 사실 좀 의문스러워요. 이분은 진짜 자기가 바지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. 바지. 근데 결국은 바지를 다 해놓고 그 본 뒤에 있는 사람을 숨기고 들어오는 건 제가 면책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. 이 옛날에 뭐 인천의 어떤 그 감자탕 집도 비슷하고요. 지금 이 사건이 대표적이죠.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가공의 임무를 내세워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지 여부 등 이건 사건의 실체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정도로 들어오면 뭐 다, 그쵸?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다 저질에 쳐놓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, 사실. 근데 이거 파산 면책을 안 해줬어요, 결국. 오히려 추후에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민형사 절차를 통해서 증거자료를 구비한 후에야 그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추후 절차를 속행한다고 하더라도 청산 절차에 불과한 파산 절차에서 이 사건의 진상,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, 진짜 이 여자가 해먹었는지 중국으로 그 철수라는 사람이 도피를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. 그쵸? 그래서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,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. 그 다음에 뭐 낭비행위일 수가 있고요. 파산 원인 사실을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죠. 자기가. 어차피 그 K7은 2017년 바로 그냥 팔아버렸잖아요. 그쵸? 자, 이렇습니다. 이런 케이스를 과연 파산 면책을 그래도 해줘야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분이 진짜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. 탈북자 중에. 근데 제가 이제 탈북자들은 이런 거 다 해줘요. 아,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본주의의 어떤 그 쓴맛을 나중에 이제 봅니다.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해준 거 많이 털어먹고,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송금도 많이 합니다. 그러다 어느 상황에서 오면은 이제 빚이 늘어나서 뭐 사기도 많이 당해요. 그 탈북자끼리도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도 연결되고, 오는 채무도 뭐 많지는 않아요. 한 5천에서 1억 정도 대부분 면책을 해줘요. 근데 이런 분들은, 이분은 지금 한국 사람이죠. 이분은 한국인입니다. 근데 이 사람한테 가해를 일으킨 분은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중국 조선족이죠. 중국으로 튀었다라고 얘기하는데, 진짜 그 사람이 튀었는지 아니면 이 아주머니가, 채무자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뭐 잠적을 시키고 너 중국에 가봐라, 그럼 한국에서 못 찾죠? 파산 면책하면 된다, 뭐 그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, 그러니까 결국은 알 수도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건은 부득이 파산 면책을 못 해주고 아마 불허가로 내리는 사안입니다.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. 제가 이렇게 그 사례를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불허가를 자세하게 한 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. 그쵸? 대부분 다 아마 면책 내지 재량 면책으로 이제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제 희망이 되는 사안이지만, 이런 비슷한 사안을 가지신 분들은 뭐 상당히 뭔가 좀 변호인하고 의논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자기가 좀 출혈이 있더라도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뭔가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한 다음에 들어오면, 보이스피싱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그냥 안 들어오잖아요, 요즘에. 최소한 보이스피싱 사기당했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. 그래서 신고 접수증이라도 갖고 오잖아요. 그럼 그걸 보고 뭐 파산간지 2, 3천 빚이 이 사람이 갑자기 생겼어요. 근데 그거를 진짜 보이스피싱을 해먹었는지, 뭐 사기를 당했는지, 자기가 해먹은 건지 진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피해자라 보고 면책을 해주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죠. 그래서 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. 감사합니다.